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추복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추복이는 힘이 장사다 보니 마을에서 힘쓰는 일이 생기면 추복이를 찾곤 하였지요. 얘 추복아, 오늘 우리 집 구들장을 다시 놓아야 하는데 네가 와서 놓아줄 수 있겠어? 과부 안성댁이 아침부터 추복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 그야 당연히 지가 해드려야지요. 추복이는 안성댁을 따라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들장 어디를 뜯어내면 되는 것이요. 그러자 안성댁이 몸을 비비꼬으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추복이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안성댁, 구들장은 안 뜯을 것이요? 아, 그것이 구들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만. 아니 어찌 안성댁이 문제라는 것이요? 아, 서방이 떠나고 홀로 된 지 벌써 10년이 넘지 않았는가벼. 그러니 내 목이 말라도 벌써 말랐지 않았겠어. 그러니 오늘은 추복이가 내 서방 좀 돼줘야 쓰겄구만. 아니 그러니까 구들장은 핑계고 나보고 지금 안성댁을 즐겁게 해달라는 것이요?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 뭐 까짓것 좋소이다. 헌대하다가 죽어도 내 원망이나 마소. 아, 서방 없이 홀로 사느니 죽어도 좋구먼. 그러니 그런 걱정은 말더라고. 추복이는 안성댁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한창 젊은데 너무 일찍이 서방을 잃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바람에 안성댁은 기나긴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만 했지요. 그리하여 추복이는 서방 못지않게 정성을 다해 안성댁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추복이가 돌아가자 안성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10년 만의 경험이기도 하였지만 추복이의 것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참말로 추복이 같은 총각이 내 서방이면 원이 없겠구먼. 추복이는 참말로 대단하긴 대단혀. 10년 만에야 추복이를 통해 원을 푼 안성댁은 다음 날까지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풍산댁이 추복이를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이복의 추복이 우리 집에 구들장 좀 봐줘야 쓰겄어. 아니 풍산댁 집 방바닥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아, 그렇구만. 그러니 어서 와서 구들장 좀 봐줘. 추복이는 풍산댁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풍산댁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러자 풍산댁이 저고리를 풀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추복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풍산댁 왜 그러시오? 아, 추복이, 내게도 안성댁처럼 해줘봐. 나도 혼자 된 지가 벌써 몇 해가 넘었어. 그러니 나한테도 안성댁한테 한 것처럼 해달란 말이야. 아니 참말로 그새를 못 참고 벌써 소문을 냈단 말이요? 아니 내가 싫은겨? 어째 안성댁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냔 말이여. 아 그런 게 아니고 이러다 동네방네 소문이 날까 싶어서 그렇지. 아, 걱정 말더라고. 나는 소문 내지 않을 테니깐 염려 붙들어매. 추복이는 풍산댁도 무척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산댁도 일찍이 서방을 잃고 홀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추복이는 풍산댁한테도 최선을 다해 원 없이 그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풍산댁이 녹초가 되어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이었지요. 풍산댁 절대 소문 내면 안 되는구먼. 풍산댁은 기진맥진하여 추복이 말에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땀에 젖어 추복이가 밖으로 나가자 풍산댁은 며칠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추복이가 이제 성년이 되어 20살이 되니 과부들 눈에 멋진 사내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풍산댁과 밤을 보내고 또 며칠이 흘러갔는데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이번에는 옆마을 과부들이 한꺼번에 찾아와 추복이 집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이복의 추복이, 우리 집도 구들장이 문제여. 그러니 어서 와서 좀 봐주더라고. 아니, 이 여편네가 어디서 새치기를 하는 것이야. 내가 제일 먼저 왔구만. 아니, 무슨 소리여? 나는 동도 트기 전에 먼저 와 있었단 말이여. 그러니 내가 1번이제.
옆마을까지 추복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추복이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보시오들, 그만들 좀 하고 이만 돌아가시오. 아니, 우리는 옆마을에서 왔다고 차별하는 것이요? 어째 우릴 내쫓는단 말이요? 아, 그러게 말이여. 소문 듣고 아침부터 총각 좀 보려고 밥도 거르고 쫓아왔구만. 아, 그려 총각? 그러지 말고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한 번에는 안 될 테니 나를 각각 잡아보더라고. 아,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 것이오. 얼른들 돌아가시오. 어쩌자고 한꺼번에 찾아와서 난리들을 친단 말이오. 동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구만. 추복이는 옆마을에서 찾아온 과부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년 전 전쟁통에 남자들이 많이 죽다 보니 과부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음 약한 추복이는 어쩔 수 없이 옆마을 원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각 날짜를 달리 잡았는데 과부들이 많다 보니 추복이는 어쩔 수 없이 옆마을에서 장시간 머물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그런데 추복이가 돌아오지를 않자 추복이 마을 과부들이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들이 잔뜩 모여 옆마을까지 쫓아오고 말았지요. 이복의 추복이 어여 마을로 돌아가더라고. 아니, 뭔 소리요? 우리 마을에서는 아직 추복이와 별을 못 본 과부들도 많은데. 아, 그거야 그짝 사정이고 우리는 추복이를 얼른 데려가야 쓰겄구먼. 그러다 결국 추복이 마을 과부들과 옆마을 과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인연 전연 소리치며 끄댕이 잡고 패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그러자 추복이가 말했습니다. 아, 다들 그만들 하더라고. 이리 서로 싸우면 내가 마을을 멀리 떠나고 말 것이여. 그러자 추복이 말에 과부들이 싸움을 멈추고 추복이를 보았습니다. 아니, 추복이 그냥 해본 말이지. 정말로 떠날 것은 아니지? 아, 나 때문에 이리 동네가 시끄러운데 내가 어찌 살 수가 있느냔 말이여. 아, 그려 알았어. 싸움은 이제 안 할 테니깐 제발 마을을 떠나진 말더라고. 추복이가 멀리 떠난다는 말에 과부들은 더 이상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복이도 마을로 돌아와 다시 밭일을 시작하였지요. 그 후로 한동안 마을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추복이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길가에 웬 선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보시오. 어쩌다 다치신 게요?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날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소. 아이고 저런. 어디 한번 봅시다. 추복이가 선비의 다리를 살펴보니 발목이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발목이 틀어졌으니 바로잡으면 괜찮을 것이오. 그러니 아파도 조금만 참으시오. 추복이는 선비의 틀어진 발목을 순식간에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한 이틀은 걷지를 못할 것인데 이 근처에 묵을 곳은 좀 있소? 아니요, 이곳은 나도 초행길이라 아는 곳이 없소이다. 아이고 저런. 그럼 누추하지만 우리 집으로라도 가서 한 며칠 쉬시다 가시구려. 추복이는 선비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내려주었지요. 당분간 나을 때까지 이곳에서 쉬시오. 정말 고맙소. 초면에 신뢰가 많구려. 선비는 겉으론 위엄이 넘치면서도 속으론 무척 예의가 있는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복이도 선비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지요. 선비는 그런 추복이를 보며 크게 감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추복이에게 글을 한 장 써주었지요. 훗날 이 편지를 가지고 한양에 있는 궁으로 날 한번 찾아오시오. 그럼 궁 안으로 내게 안내를 해줄 것이오. 아니 그럼 선비님께서는 궁 안에서 살고 계신 것이요? 허허, 내 궁 안에서 살기보단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소이다. 내 오늘 입은 은혜를 꼭 보답해 드리리다. 그렇게 선비는 추복이 집에서 머무는 3일 동안 추복이의 정성 어린 간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비의 발목이 거의 완쾌되다시피 하였지요. 추복이도 며칠 동안 머무는 선비의 인품에 감복하여 선비를 무척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았소. 내 이제 걸을 수는 있으니 그만 가보리다. 아직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니 그래도 조심하시오. 날 도와줘서 참으로 고맙소. 언제 꼭 한양에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오.
그렇게 낯선 선비가 떠나가고 추복이는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밭일을 열심히 하였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박영감이 헐레벌떡 추복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추복이 안에 있는가?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며? 아, 말도 말게. 수레가 도랑에 빠져서는 숫소가 끓어도 꼼짝을 않는구먼. 아 그렇습니까요? 지가 한번 가보겠습니다요. 추복이는 집신을 신고 박영감을 따라 나섰습니다. 추복이가 박영감을 따라 들판길을 한참 동안 가다 보니 수레가 도랑에 빠져 있었지요.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 얼른 숫소를 끌고 올 것이구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요, 어르신. 혼자 해도 충분하구먼요. 그리 말하고 추복이가 도랑 속으로 들어가 수레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길 위에 가뿐히 올려놓았지요. 아니, 숫소도 끌어내지 못한 것을 어찌 자네 혼자 힘으로 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하하. 자네가 힘세다는 말만 들었지 일이 센 줄은 몰랐구만. 그런데 그때 몇 명의 사내들이 말 타고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러자 선비 복장을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려 추복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구인고? 지는요 아랫마을 사는 추복이라 합니다만 어찌 물으시는 게요? 보아하니 자네 힘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물어보는 것이네. 어떤가?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가볼 생각은 없는가? 아니 지 같은 것이 한양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요? 그야 가보면 알지 않겠나? 그런 아까운 능력을 이런 시골에서 썩여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나를 따라 한양으로 가면 매년 쌀 20섬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리 많은 보수를 준단 말입니까요? 아, 그야 그만한 일을 하니까 받는 것 아니겠는가? 매년 쌀 20섬을 준다는 말에 추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미도 확 당기는 것이었지요. 좋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까짓것 한번 가보지요. 그리하여 추복이는 갓을 쓴 이선비를 따라 말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선비가 데려간 곳은 한양이 아니고 어느 깊은 산속 병사들 막사 같은 곳이었지요. 아니 한양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소? 이곳은 어디요? 이곳에서 자네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이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네. 그리고 모든 훈련을 마쳐야만 한양으로 갈 수 있을 것이야.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르긴 하였지만 추복이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을 마치면 한양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이선비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니 그곳에서는 수많은 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줄잡아도 수백 명은 되어 보였지요. 이보시게 서장군, 이자를 데려다 훈련을 시켜보게나. 아니 어디서 촌뜨기 하나 데려온 것이오. 오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힘이 장사더군. 그러니 잘 키워놓으면 훗날 크게 쓸 수 있을 것이오. 알겠소. 이선비께서 데려온 놈이니 내가 신경 써서 가르쳐 보겠소. 자네는 날 따라오너라. 서장군은 추복이를 데리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추복이에게 말했지요. 자네가 힘이 장사라 하니 어디 내 힘을 한번 보여보거라. 저 바위 덩어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느냐? 까짓것 한번 들어보겠소. 추복이는 바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혀있는 커다란 바위를 두 팔로 감싸 안았지요. 그리고 바짝 힘을 주었는데 몸체만 한 바위 덩어리가 번쩍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서장군과 무술 훈련을 하던 무사들도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허허, 이선비가 어디서 괴물 같은 놈을 하나 데려왔군 그래. 그날 이후 서장군은 추복이에게 무술뿐만 아니라 창술, 검술, 궁술까지 모두 가르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추복이의 무공 실력이 날로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서장군이 무사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추복이의 무공을 시험해 볼 것이다. 그러니 추복이와 겨뤄볼 자는 앞으로 나와 보거라. 서장군의 말에 앞으로 나서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장군이 말했지요.
아니, 그렇게도 배포 있는 자가 없단 말이더냐? 오냐, 그렇다면 내가 지정해 주마. 서장군은 3명의 무사를 직접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추보기와 겨루게 하였지요. 그제서야 3명의 무사들이 추보기에게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추보기가 한 명씩 번쩍 들어 집어던지니 3사람은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서장군이 10명의 무사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10명의 무사들도 추보기 하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오히려 10명의 무사들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술에서도 추보기를 당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검술을 가르친 서장군마저도 추보기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타고났구만 타고났어. 이선비는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데려온 것이야. 하하. 서장군은 추보기가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불과 훈련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되어 무사들 중에 최고가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훈련장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도록 한양은 가지 않고 계속 훈련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추보기는 하도 답답하여 서장군을 찾아가 물어보았지요. 이보시오 서장군, 나는 한양으로 간다고 해서 따라온 것이요. 헌데 어찌 한양은 가지 않고 산중에서 계속 훈련만 시키는 것이요? 이선비가 그리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느니라.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거라.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요? 추보기는 산중에서 훈련만 하고 있는 것이 무척 답답하였습니다. 아마도 한두 달 이내로 결정이 될 듯하니 잠자코 기다리고 있거라. 추보기는 뭔가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니 무척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또 달리 뾰족한 방도도 없었지요. 한 해에 쌀 20섬이면 5년만 되어도 쌀 100섬이 되었습니다. 쌀 100섬이면 논도 사고 밭도 살 수가 있었지요. 그리만 되면 추보기가 사는 마을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측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추보기는 답답해도 좀 더 참고 기다려보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한양에 가면 궁에서 산다는 존경하는 선비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추보기는 기대감에 꾹 참고 훈련을 계속하였지요. 그렇게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석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서장군이 무사들을 모두 모이라 하였지요. 자, 이제 거사날이 되었다. 모두 군장을 하고 나를 따르거라. 서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백 명의 무사들이 군장을 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말탄 무사들의 행진은 실로 장관이 따로 없었지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와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한양으로 가는군. 헌데 뭔 놈의 무사들이 이리 많이도 간단 말인가? 추보기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서장군 옆에서 말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한양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서장군을 알아보고 성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장군이 이끄는 수백의 무사들이 성 안으로 무혈 입성을 하였지요. 그러자 성 안에는 이미 들어와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이 수천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여?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이여? 추보기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끄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선비였지요. 서장군은 이선비에게 달려가 뭔가 지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기하고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과 합류하여 진군을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진군한 곳이 다름 아닌 궁궐이었습니다. 국문을 열거라. 그러자 국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말했지요. 돌아들 가시오. 어찌 역모를 일으키는 것이오. 죽는 한이 있어도 국문은 절대 열 수가 없소이다. 그러자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이선비가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서장군, 국문을 부수게. 알겠소, 이선비.
서장군은 병력을 투입하여 국문을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국문은 부셔지고 문은 활짝 열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서장군이 말했습니다. 무사들은 들어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도륙을 내거라. 그러자 무사들이 선발대가 되어 궁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지요. 추복이는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추복이도 무사들과 함께 궁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궁을 지키는 내금이 병사들 100여 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서장군과 그의 무사들은 내금이 병사들과 목숨 건 피 튀기는 전투가 벌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무사들과 내금이 병사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 없던 추복이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난리여. 어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내금이 병사들보다 서장군 휘하의 무사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의 서장군 휘하의 무사들이 거의 전멸을 하였지요. 서장군은 추복이를 보며 왜 싸우지 않느냐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추복이 내 놈은 어찌 싸우질 않는 것이야. 어서 나가서 싸우지 못할까? 하지만 추복이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조금 지나니 서장군 휘하의 수백 명의 무사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금이 병사들도 10여 명밖에 남아있질 않았지요. 그러자 이선비가 수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선비가 내금이 병사들에게 말했지요. 검을 내려놓거라. 검을 내려놓는 자는 살 것이고 검을 든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자 내금위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지요. 어찌 죄 없는 병사들을 죽인단 말이오. 자신 있으면 앞으로 나와 나하고 승부를 겨루시오. 내금위장의 말에 이선비가 서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서장군이 나가서 내금위장의 목을 가져오시오. 이선비 말에 서장군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금위장과 한판 승부를 겨루기 시작하였지요. 서로 검을 한참 동안이나 주고받으며 불꽃 튀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서장군의 목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또 누구 없느냐? 자신 있으면 나와 보거라. 그러자 이선비가 추복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추복이 네가 나가보거라. 이선비가 나서라 하니 추복이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내금위장이 추복이를 알아보고 말했지요. 아니 자네는 추복이 청년이 아니오. 내금위장의 말에 추복이는 깜짝 놀라 내금위장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발목이 다쳐서 추복이 집에서 치료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비님이 아니시오. 맞소. 내가 그 선비요. 아니 그런데 추복이 청년이 어찌 역적 무리들 속에 있는 것이요? 아니 역적이라니요. 나는 쌀 20섬을 준다 하여 한양에 왔을 뿐이요. 추복이 말을 들은 내금위장은 추복이가 역적 무리에게 속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금위장은 이선비와 서장군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말해 주었지요. 그제서야 추복이는 자신이 속한 곳이 잘못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면 내 편에 서시오. 그리고 이 나라 임금을 지키고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오. 내금위장의 말을 들은 추복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금위장 옆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선비가 말했지요. 바보 같은 놈 같으니라고 내 놈이 제 무덤을 찾아가는구나. 여봐라. 저자들을 모두 도륙하라. 이선비의 명이 떨어지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내금이 병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추복이도 역도들로부터 임금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추복이의 검이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에 수십 명씩 추복이에게 달라붙어도 추복이 검 앞에 모두 쓰러져 나가고 있었지요. 추복이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역적 무리의 병사들은
한 번에 10여 명씩 쓰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겁에 질린 병사들이 추복이에게 덤벼들지를 못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저 한 놈을 못 잡는단 말이냐? 한꺼번에 모두 덤벼들거라. 병사들 뒤에서 이선비는 계속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꿎은 병사들만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었지요.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추복이가 2개의 검을 들고 병사들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선비와 가까워지자 공중으로 뛰어올랐지요. 그리고 순식간에 검을 내리쳤는데 말 타고 있던 이선비의 목이 댕강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나머지 병사들이 무기를 내던지고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수천 명의 병사들이 죽거나 달아나자 내금 위장이 추복이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라와 임금을 구했네. 정말 장한 일을 했소이다. 아니 그런데 언제 그렇게 훌륭한 무공을 쌓은 것이요? 이선비가 쌀 20섬을 준다 하여 따라갔다가 서장군에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지요. 내 이미 짐작은 했소. 역도들에게 속아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허나 그것은 하늘의 뜻이 틀림없는 것 같소. 결국 추복이 청년이 임금을 구하지 않았소. 내금 위장은 추복이를 임금에게 데려갔습니다. 주상전하, 이자가 전하와 나라를 구했나이다. 오 그래, 내 벌써 이야기를 다 들었노라.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다 있었다니 이 또한 하늘의 보살핌이 아니었겠느냐. 그래 자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두 말해보거라.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지는 딱히 필요한 게 없습니다요. 그래도 뭐든 말해보거라. 내 덕에 내가 살아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럼 지가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리겠구먼요. 지가 이선비한테 쌀 20섬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가 이 손으로 목을 따는 바람에 이젠 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요. 허허 그렇단 말이냐. 쌀 20섬이 필요한 것이냐. 아 그야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있으면 지야 좋지 않겠습니까요? 임금은 추복이 말을 듣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선비와 서장군의 역모가 쌀 20섬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목까지 떨어졌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욕심없고 순수한 추복이가 참으로 기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추복이에게 은자 2만 양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추복이는 은자 2만 양을 우마차에 실고 고향으로 향했지요. 그러자 추복이 소식을 들은 과부들 수십 명이 마을 입구부터 환영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추복이가 임금을 구했다지 뭐야. 아 그래서 포상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지 아마? 역시 우리 추복이는 짱이여 짱. 그러게 말이여. 그러니 추복이는 우리들의 우상이 아니겠어? 아, 이 세상에 추복이만 한 것이 또 있을까 싶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짜릿하구만 호호. 그렇게 추복이는 마을 여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추복이는 마을 사람들의 집들을 모두 기와집으로 지어주었지요. 그리고 논과 밭을 사서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찍 안성댁이 추복이를 찾아왔지요. 아, 추복이 있어? 아니 안성댁 아침 일찍부터 어쩐 일이요? 아, 내 집까지 새로 지어줘서 하도 고마워. 떡 좀 가져왔지. 아 그려. 그럼 어서 들어오더라고. 안성댁은 떡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떡은 내동댕이 치고 추복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추복이의 옷고름을 사정없이 풀어 제꼈지요. 추복이도 안성댁의 사정을 잘 알기에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복이는 안성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었지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추복이가 말했습니다. 안성댁 지난번처럼 소문내면 안 되는구먼. 아, 걱정을 하덜 말어. 추복이가 떠나고 과부들끼리 합의를 보았구먼. 추복이가 돌아오면 서로 싸우지 말고 매일매일 순서를 정해서 찾아오기로 합의를 했어. 그래서 내가 1번으로 온 것이여. 안성댁이 돌아가고 다음 날이 되니 풍산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파주댁이 찾아왔지요.
그렇게 추복이 집에는 과부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갔지요. 아버지, 오늘 저랑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아버지, 오늘 저랑 쑥 캐러 가요. 어느새 마을에는 추복이 자식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마을에도 추복이 자식들이 넘쳐나고 있었지요. 정식으로 혼인은 하지 않았어도 추복이 부인들만 10여 명이나 되는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복이는 귀여운 자식들만 보아도 너무너무 행복하였지요. 훗날 추복이 사는 마을은 박씨 문중이 되었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명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늘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법이지요. 그러니 그릇된 생각보단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